그 방금 살펴봤던 거를 코드를 통해서 실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제로는 inheritance라고 해서. 그래서 클래스 U가 있고 클래스 U가 있어요. 그럼 얘는 extens가 없으니까 얘 부모는 누구? 오브젝트가 되겠죠. 여기 보면 private int U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코드가 하나 있죠. 그렇죠? 이 코드는 그냥 넣어놓은 건데 요거가 초기화 블럭입니다. 초기화 블럭. 그러면 원래 실행되는 순서는 명백한 초기화 있으면 명백한 초기화. 그 다음에 초기화 블럭. 그 다음에 뭐가 실행돼요? 객체 생성될 때 생성자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생성자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U는 멤버 변수 하나 갖고 있고 초기화 블럭이 하나 있고요. 생성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X가 있는데 X는 U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X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기화 블럭 또 하나 있고 X가 있고 요 X에서 뭘 부르고 있어요? 슈퍼 X. 부모의 생성자를 부르고 있죠. 요거 제거하면 왜 에러가 나요? 요거 제거하면 부모 생성자가 불러져요? 안 불러져요? 불러지겠죠? 근데 뭐가 불러져요? 기본 생성자를 부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요 메인에서 X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행을 하면 눌렀나? 안 보이죠? 잠깐만. 환경 설정. 여기에 보면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은 X의 부모는 뭐였어요? U였죠. 그러면 X의 생성자를 부르고 있죠. 그럼 X의 생성자가 시행되기 전에 뭐가 시행돼요? U의 부모의 생성자가 실행이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의 뭐부터 시행돼요? 초기화 블럭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초기화 블럭이 실행되고 U의 그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X의 초기화 블럭이 실행되고 X의 생성자가 불러지게 됩니다. 즉 순서는 명백한 초기화가 먼저, 그 다음에 초기화 블럭, 그 다음에 뭐? 생성자예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있으면 뭐부터? 부모부가 먼저, 그 다음 자식이. 네, 그 순서예요. Y는 어떤 차이가 있냐? Y는 아까와 달리 명백한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먼저 이루어져요. V equal 1이. 그리고 여기는 기본 생성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Y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의 초기화 블럭, V 실행 중, V 생성자, Y 초기화 블럭, Y 생성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Y는 슈퍼를 안 쓰고 있으니까 이 X에는 어딨어? V에는 기본 생성자도 있고 정수를 받는 생성자도 있죠.
근데 여기 Y에서는 슈퍼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Y의 그 V에 뭐가 불러져요?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겠죠.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고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V 이퀄 1이라는 값이 요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요게 실행되고 요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는 명백한 초기화 블럭, 그 다음에 생성자, 그리고 자식과 부모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 생성자가 먼저, 그 다음에 자식. 원래 C++ 같은 경우에는 소멸자가 있으면 그 생성거에 거꾸로 원래 되는데, 뭐 자바는 소멸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막 해봐서 실제 내가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는지 실제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예제 코드들은 코드 리뷰를 다 해보시고 실행해 보시고 그 코드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지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거 갖고 수정도 해보고 그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관계에서 우리가 바를 쓸 수도 있다. 바를 쓸 수 있는데 바에서의 타입 유추는 실행 시간 아니면 컴파일 시간 언제 결정해요? 바의 타입 유추는 컴파일 시간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w 덕 하면 이 x는 요걸 이용해서 타입을 유추해요. 그러면 패스로 유추하는 게 아니라 덕으로 유추하게 될 거고요. y 이퀄 p면 p는 무슨 타입이에요? 패시니까 패스로 유추해요. y가 지금 p가 실제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죠.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어도 p의 현재 타입은 p는 패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시간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y는 패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x는 어떤 타입이에요? 강아지니까 강아지 타입에는 고양이를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y는 실제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다 해도 y는 타입이 뭐예요? 펫이니까 펫은 상위 타입은 하위 타입에 바로 대입할 수 없어요. 필요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입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y는 펫이기 때문에 요 앞에 cat을 쓰면 되겠죠. 근데 y가 만약에 강아지 가리키고 있으면 안 되겠지. cat으로 타입 변환하더라도 안 되게 됩니다. 요 경우도 보시면은 이 랜덤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강아지, 어떨 때는 고양이를 리턴해요. 그렇죠? 그리고 패스로 받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면 bar x equal get random 하면은 이 x가 받는 타입은 강아지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bar는 언제 해석을 해요? 컴파일 시간에 해석하니까 get random의 return 타입은 패스니까 bar는 패스로 하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하면 달라질 텐데 그래서 항상 bar는 언제? 실행 시간에 타입을 유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타입은 상위 타입의 타입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상위 타입을 하위 타입에 바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상위 타입의 그 데이터를 하위 타입에 대입할 때는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타입 변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P는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고양이로 변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에러가 난다. 그래서 이런 에러를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instance of라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p instance of cat 요 경우에는 true일까 false일까? 요 경우에 요게 true가 될까 false일까?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p는 현재 강아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 instance cat은
false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실행 안 하겠죠. 그래서 P가 고양이의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입 변환을 할 때, 클래스 간의 타입 변환을 할 때에는 우리가 타입 변환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뭘 쓸 수 있어요? instance of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instance of는 뒤에 나오나? 한 가지 설명하고 좀 넘어가면 요건 true일까 false일까? C는 pet 리모컨에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true를 줘요. C instance of cat 요것도 true. D instance of dog true죠. D instance of pet 그럼 true예요. D instance of object 얘는 뭘까? 얘도 true예요. 근데 D instance of cat 요거는 false죠. 요것만 false예요. 나머지는 다 true. 그러니까 요 타입이 있을 때 얘가 x가 요걸 가리키고 있으면 x instance of 얘는 true가 될 거고 얘도 true가 돼요. 그러니까 타입 변환 그러니까 instance of. 근데 정확한 타입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면은 instance of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다른 걸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x instance of object는 항상 true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생각하시냐면은 요 리모컨에 얘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얘를 이 객체를 얘한테 유지할 수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x가 null이면은 null point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false로 평가가 됩니다. 항상 x가 null이면. 그래서 실제 가리키는. 그래서 요거는 컴파일 시간이 아니라 실행 시간에 봐야 돼요. true인지 아닌지는. 상속의 구현. 자지 클래스의 메소드를 정의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메소드의 의미와 재정의 메소드의 의미가 확연하게 다르면 상속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논리적으로 너무 다른 거를 해. 그러면 이거는 상속 자체가 뭔가 잘못된 설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재정의 하기도 하는데 재정의 한다고 해서 너무나 그 이름하고 그 메소드의 이름하고 좀 동떨어진 일을 하게끔 만든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는 이상 적군 권한이 있는 모든 메소드는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근데 적군 권한이 없는 거는 상속이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프라이빗 메소드 같은 건 상속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상속이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상속이 된다고 생각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부모 클래스 없는 새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셋 중에 제일 나쁜 경우가 요 경우예요. 부모 클래스 없는 새 메소드 정의. 이게 왜 나쁠까? 요걸 정의하는 순간 부모 리모컨 갖고는 얘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 상위 타입을 이용해서 다양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이 리모컨 갖고는 안 되는 메소드가 있어요. 반드시 강아지만 갖고 해야 돼. 펫 갖고는 안 돼. 그러면 이게 설계가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애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 1과 경우 2만 있으면 좋고요. 경우 1의 경우도 그 이름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 어색할 수 있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공개 매수의 수는 형제 클래스의 공개 매수는 모두 같은 경우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랬을 때는 뭘 할 수 있어요? 항상 부모 리모컨 갖고 모든 애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없이. 그래서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재정의할 경우 보통 부모의 정의된 메소드를 활용한 경우가 많은데, 즉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예시가 있나? 예시가 없나? 예시가 왜 없어? 여기서 B가 이제 A를 상속받아서 요거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요때 요거 아직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override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로 annotation이라 그래요. 스펠링이 틀린 것 같아요. annotation. 우리말로 풀면 주석 뭐 이런 건데 얘네들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컴파일러의 지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컴파일러한테 뭔가 정보를 더 주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컴파일러는 얘가 재정의하는 메소드인지 새로 추가한 메소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add override라고 쓰는 순간 이 컴파일러는 얘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재정의하는 메소드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에 가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서명에 있는 메소드가 있는지 확인하게 돼요. 없으면 에러를 주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int n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add override 썼어요. 부모에는 to는 있는데 인제를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얘는 받고 있는 걸로 했는데 override라고 써놨어요. 그럼 컴파일러는 이게 문법 오류라고 줍니다. 왜? 부모에는 to라는 이름과 정수 하나라는 메소드가 없는데 재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즉, 요 override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할 때 여기 add override 이렇게 그 이클립스면은 자동적으로 넣어주죠. 그 용도는 컴파일러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서 보다 엄격하게 그 문법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override int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에러가 없겠죠.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재정의할 때 보통은 이제 여기에 뭔가를 추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고 부모에 있는 who를 부르거나 또는 부모에 있는 who를 부르고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의할 때. 얘와 아예 다른 일을 하도록 구현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요 기능을 얘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그냥 이렇게 who라고 쓰면은 뭐가 돼요?
얘는 누구를 호출하는 거야? 얘를 호출하는 거야? 얘를 호출하는 거야? 얘를 호출하는 게 되죠. 즉 제 호출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아니라 분모에 있는 who를 호출하고 싶으면 앞에다 뭘 붙여요? 슈퍼라고 붙입니다. 슈퍼. 그래서 슈퍼 키워드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하나는 아까 봤었죠. 분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는 메소드와 관련해서 내 거와 부모 거를 구분할 때만 써요. 구분할 때 이렇게 슈퍼.fu. 그런데 이 슈퍼는 이런 건 없어요. 슈퍼.fu 이런 건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슈퍼는 반드시 뭐만 돼요? 바로 위에 있는 부모의 멤버들을 이렇게 자기 거와 구분짓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 후. 그 얘기가 그 규칙입니다. 슈퍼 키워드를 사용한다. 이런 거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재정의하면서 부모에 있는 기능을 내가 활용해야 될 때 이렇게 슈퍼.fu를 부르고 뭐 추가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정의하는 규칙은 요런 펑이 있다. 그러면은 저기 하나만 더 쓰자. class B extends A at override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얘는 완전히 얘랑 똑같죠. 그렇죠? return 타입도 똑같고 인자도 매개 변수 목록도 똑같아요. 이렇게는 재정의 할 수 있어요.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뭐가 또 괜찮으냐면 반환 타입의 경우에는 요 타입을 호환되는 다른 타입으로 바꿔도 재정의하는 걸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B를 써도 이렇게 원래는 얘가 반환하는 게 뭐였어요? A였죠. 근데 재정의하면서는 이 A 대신에 반환하는 것을 B로 자기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안 돼요. 얘를 바꾸는 건. 요거의 타입은 못 바꿔요. 재정의하면서 반환 타입은 호환된 타입일 수 있지만 매개 변수 목록의 타입들은 정확하게 일치돼야 돼요. 얘는 정확하게 일치돼야 돼. 얘는 안 된다. 그리고 메소드의 접근 권한을 완화할 수 있어도 더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퍼블릭인데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런 상속 관계에서는 B 객체를 어떤 리모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A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A 리모컨에는 얘가 펑이 있어. 근데 B는 여기 프로텍트나 프라이빗 가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럼 안 되지. 여기 눌렀는데 안 돼야 되면.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사는 아직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나머지는 요 두 개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를 할 때에는 매개 변수 목록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데 뭐는 바꿀 수 있어요? 반환 타입은 호환되는 걸로 바꿀 수 있다. 요거는 가능하다. 요거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처럼 이 아까 메소드를 추가했을 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펫 리모컨으로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쓸 수 있는 메소드는 뭐에서 결정돼요? 어떤 리모컨 갖고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객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팻 리모컨으로 강아지 가리키고 있으면 팻 리모컨에 있는 버튼들만 눌러서 강아지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시행되는 메소드는 어느 게 시행돼? 팻 타입이 아니라 얘가 가리키는 객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고양이를 가리키면 고양이 게 시행이 될 거고 강아지를 가리키면 강아지 것이 시행이 됩니다. 멤버 변수. 메소드는 새로 재정의 할 수 있고 재정의 하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고 추가할 수 있고 근데 추가하는 건 나쁘다 그랬어요. 멤버 변수는 어떻게 돼? 모두 물려받고요. 모두 물려받고 적군과는 상관없이 다 물려받아요. 그리고 나는 새 멤버 변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새 멤버 변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 멤버 변수의 도입이 새 공개 메소드의 도입이 필요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이 멤버 변수의 도입이 이런 추가적인 일을 할 때 필요한 멤버 변수이면 오케이. 그러니까 재정의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해. 근데 오케이. 근데 얘 도입하는데 메소드가 추가돼야 돼. 그러면 이건 또 아까 얘기한 그 이유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메소드와 달리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와 같은 이름의 멤버 변수 정의하면 이건 상당히 잘못된 프로그램이에요. 오류는 안 나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멤버 변수의 이름은 똑같은 이름을 쓰면 안 돼요. 부모와 똑같은 이름의 멤버 변수 이름을 절대 쓰지 마세요. 질문.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법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30분. 아주 간단하게 요 도 예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는 예제입니다. 상속이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은 최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얘는 이렇게 상속돼서 사용될 거야 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얘는 상속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요 어떤 클래스 타입이 있는데 얘는 별로 상속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대충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얘를 상속해서 뭘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예제는 뭐냐면 문이에요, 문. 그래서 문은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상태로는 문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다. 그 상태만 본 거예요. 그래서 is open. 문이 열려 있으면 true가 될 테고 닫혀 있으면 false예요. 그리고 메소드로 open, close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얘를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개선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이제 추가해야 될 걸로 생각했냐면은 문들을 봤더니 잠금 장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들은. 그래서 문에다가 잠금 장치를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 방법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기존의 얘를 수정해서 잠금 장치가 가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을 배웠으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문도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문이네. 그쵸?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네. 그러면 오픈 클로즈 만들어 놨어. 그러면 간단하게 얘를 상속받아서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 클래스 상속받아서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extends door with lock이라는 클래스 정의해가지고 기존의 문을 상속받아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하나 추가했어요. locked 상태, unlocked 상태. 그러니까 is locked가 true면은 잠겨져 있는 거고, 저거는 잠금을 해제하지 않으면 문을 못 여는 거죠. 이게 저렇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문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예요? 문의 종류가 두 가지죠. 잠금 장치가 없는 문도 있고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이 있어요. 근데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은 객체를 어떻게 생성해요? 도어로 생성하죠.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은 얘를 상속받은 door with lock으로 생성하는 거예요. 즉 상속 관계인데 제가 안 좋은 방법인 부모도 객체 생성하고 자식도 생성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메소드는 부모에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 객체는 도어 리모컨으로 처리하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현했더니 잘못 구현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 오픈이라는 그 기능이 과 연관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잠겨 있는데 오픈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오픈은 이 오픈은 열려 있으면 닫혀 있으면 열고 닫혀 있으면 열고 그런 거예요. 닫혀 있으면 열 수 있고 열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건데 이제 락이 있는 경우에는 닫혀 있다 하더라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잠금 장치까지 해제가 돼 있을 경우에만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얘 두 개만 추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오픈 메소드를 재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락도 그냥 열려 있을 때 락을 하면 안 돼. 언제 해야 돼? 클로즈된 상태에서만 잠글 수 있어야 돼요. 즉 얘는 이렇게 구현하면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치면은 이런 식으로 오픈도 재정이 해줘야 되겠고 얘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다 하더라도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도어는 두 개의 리모컨이 있고 두 개의 버튼이 있고 도어 with lock은 네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얘의 부모지만 얘를 갖고는 얘를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뭐냐면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은 최초에 어떤 클래스가 확장이 된 고려 없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상속해서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 처음부터 충분한 그림을 갖고 설계해 놓지 않는 한 상속을 해서 뭘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큰 그림을 갖고 이런 부모 타입을 갖고 이런 애들을 왕창 처리하는데 지금은 요런 애들만 쓰고 있고 다음에 이런 애들 추가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갖고 편한 대로 상속해서 써 이럴 때만 잘 동작하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내가 상속받아 쓰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바 라이브러리들 중에는 아예 뭘 어떻게 해놨어요? 클래스를 파이널로 만들어놨어요. 클래스 파이널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속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얘네들을 상속받아서 막 쓰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니까 아예 상속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애들만 잘 상속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를 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 한 가지는 이런 방법일 수 있어요.
도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락, 언락 추상 메소드 만들어 놓고 얘는 뭐야? 빈 메소드만 있어요. 얘는 오픈도 재정이 락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리모컨 갖고 잠금 장치가 없는 문도,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 없는 문에 대해서 락이 불러져 봤자 뭘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려봤는데 필요 없으면 빈 메소드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아니면 그냥 도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때려 넣어가지고 어떤 객체가 생성되는 것에 따라서 얘는 잠금장치가 있고 잠금장치가 없는 걸로 분류할 수도 있죠. 뭐 여기 멤버 변수 하나 가져서 뭐 이게 또 객체장하고 좀 멀 수 있는데 이 값이 뭐 true면 잠금장치가 있는 거고 이 값이 없으면 얘는 잠금장치가 없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이 결과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상속은 만능이 아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잘 설계해 놓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상속을 했을 때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속을 해서 상속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 거는 뜻대로 잘 안 된다. 오히려 추가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문 예제를 설명드린